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주위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주위 통증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생활 스포츠 활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과 또 외상으로 인한 통증도 좋고요. 관절, 디스크, 또 손발 저림 모두 좋습니다. 정형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견관절 주위 통증? 네, 견관절이라면은 어떤 부위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깨에서 네. 팔을 이렇게 그 손과 그러니까 팔꿈치 달려 있는 그 어깨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통증을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뭐 어깨 축지가 아프다, 뭐 어깨 관절이 아프다, 뭐 팔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뭐 날개뼈가 아프다, 이거 좀 문제 있으신 분들 한의원 다니셨던 뭐 이러면 견비통 이런 얘기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 부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 예, 예. 네. 그러면은 이 어깨 통증도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올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깨 아프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오십견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 견관절하고 그럼 오십견 어떤 결근관절이 오십견이고 오십견이 견관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오십견 할 때 있을까요? 견자가 이게 견적이 어깨 견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깨 네.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오십견이라 해서 이제 50대에 많이 해서 동결견이라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건데, 네. 실제 이 어깨 주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인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오십견이라든가 뭐 동결견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딱딱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별게 아닌 뭐 염자상으로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삐끗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게 서로 영향을 미쳐갖고 한 근육이 처음에 아플 때는 어느 근육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지만 그 옆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게 이제 다 아파지는 게 상당히 그 어깨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어깨 아프면 오십견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통증이 어깨에 오는 통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예. 어깨 주위 통증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은 그럼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삐끗했다 해서 이제 뭐 발목 삐듯이 이제 뭐 안 쓰는 동작을 해서 뭐 물건을 들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넘어졌다든가 이래서 이제 그 근육이나 인대를 다치는 그 염좌상이라는 거, 뼈다라는 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유명한 게 이제 오십견이고, 그 염좌상 중에서 이제 우리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얘기를 뭐 회전근개가 파열됐대요, 회전근개 다쳤대 이러고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도 그 인대 손상이 이제 뭐 갑자기 뭐 넘어졌다든가 무거운 걸 들었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달아갖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뭐 회전근개 손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그게 네. 뭐 발목에도 있고 물주머니가 많은데 그게 이제 부어서 물주머니가 붓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소리가 난다든가 뭐 어기는 힘줄이 부었다든가,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제 뭐 석회화 건염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면 뭐 석회가 꼈대요 뭐 이래가지고 오시는 석회화 건염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깨 아프다고 오셨는데 상담 그게 전화 문제. 예,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아, 예. 그 사다리 그 뒤로 제껴져가지고 그 다쳤는데요. 아, 사다리 올라가시다가 사다리가 네. 뒤로 넘어지면서 떨어지셨다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행돌기 골절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추에서요. 어느 예, 부분이 불편하신 거죠? 요추 1, 2, 3 그쪽이 행돌기가 안 좋다고. 3번은 이제 골절 됐고. 아, 그 척추체가요, 본체가.
행돌기라고 해요. 행돌기만 골절된 거예요? 예, 척추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45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이신 게 그쪽에 있는 부분을 다친 게 아니고 횡돌기만 골절이 됐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을 실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 예. 그 병원서 한 달 지금 한 보름 됐나요? 병원서도 처음에 이거는 그냥 수술 안 해도 되고 예. 괜찮다고 그냥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근데 처음에 본인이 좀 아프시죠? 처음에 한 열흘 정도는 엄청 막 송곳으로 예. 찔려가지고 아팠어요. 예.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옛날 정상 때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뭐랄까 불편하시죠, 통증은 아무래도. 아닌데 뭐랄까 약간 찌릿찌릿 가끔 그런 게 예. 있는지 이제 그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게 왜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꼭 척추 허리뿐만 아니고 발목을 뼈었을 때도 발목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뼈가 부러졌으니까 뼈가 붙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예.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게 그 뼈가 부러질 때 그 주위에 있는 관절낭이라든가 인대 같은 걸 같이 다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횡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 뭐 그 뼈가 붙고 통증이 가라앉는 데는 뭐 한 달이내 뭐 6주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그거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보름 됐는데 뭐 처음에도 응급실 가서 바로 이제 퇴원했어요. 예. 근데 바로 걸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외래로 이제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 조금 벌어졌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3번 쪽이 세 개가 문제인데 예. 1, 2번은 근간 것 같고 예. 3번이 이제 골절돼서 그냥 예. 벌어졌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둔다고 예.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지금 정도 이게 되시면은 이제 몇 더 이상 그게 더 벌어질 가능성은 적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통증이 있다래 가지고 너무 가만히 누워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통증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괜히 이제 사람 기분이 이제 뭐 이제 제가 일을 막 무거운 것도 들고 이제 노동일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데 예. 뭐 더 아프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예. 의식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시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뼈가 부러질 때 그 옆에 있는 주위의 근육하고 인대 부분도 약간 충격을 좀 입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뼈가 붙고 안정이 되면은 외래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이나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 같은 거를 근력 운동 같은 거를 좀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정기적으로 추적 감사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나요? 사진은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번 정도 찍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보통 뭐 한 2, 3개월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이렇게 가볍게 사진을 찍어 본다든가 오라는 때 이제 얼마 있다 오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들더라고요. 원래는 오고. 그렇게 근데 한 얘기하면 번 정도는 더 가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걷기 운동 같은 걸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통 뭐 요즘에 그 척추체를 잡고 있는 뭐 코어 근육이라든가 중심성 근육 있는 그런 걸 운동하는 거를 요즘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40대인데 앞으로 그러면 똑같이 지금까지 사는 것 같이 살면 되나요? 척추 본체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사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아, 무거운 거 이제 조금 잘 조심하면서 무거운 거 들은 거 다 뭐 제가 등짐도 하고 예, 지금까지 하셔도 돼요. 그런 거 그냥 못 하고 살고 소위 뭐 그 생활에 뭐 항상 조심조심 해야 하는 아니, 뭐 그런 정도는 아니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요. 네. 앞으로도 허리가 이제 그 다친 거로 인해서 더 안 아프시려면은 외래 자세도 반듯하게 하셔야 되고요. 외래 평상시에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운동 같은 거를 같이 해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 주셔야지 앞으로 몇 년 지나고서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고
덜 아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꾸준히 정기 검사를 좀 받으러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평소에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평소에 했던 거 계속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좀 이제 통증이 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뭐 한 달 더 이거 좀 지나고 나서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 보신 상태에서 그때 뭐 특별한 문제가 안 없으면 아파요. 아프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데 느낌상 이제 겁먹어가지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고요. 근력 운동 하시면서 너무 예, 무거운 예. 건 좀 조심하시고 또 가끔은 정기 검사, 만약을 대비해서 좀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 좀 문제 있을 때 신장 검사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아, 그 이제 그 횡돌기 골절이 있을 때 충격을 받으니까 그 옆으로 그 신장이 있고요. 또 소변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했어요. 그런 검사를 다 하셨을 거예요. 아무 이상 없대요. 예, 다행이신 네, 거죠. 다행입니다. 건강 예,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44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 방송 듣다가 제 그 몸 때문에 예. 저도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한 20년 전에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예. 경추염자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 치료를 그때 제때 못해서 예.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예. 뭐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퇴원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뭐 자다가 조금만 자세가 안 좋아도 목이 아프고 예. 날이 굳고 뭐 이러면 목이 아파갖고 혼자 못 일어나요. 목을 손으로 받쳐줘야지 일어날 정도로 목이 아팠거든요. 아, 그때 교통사고 나셨을 때 뭐 특수 검사 뭐 MRI나 CT 같은 걸 찍어본 거는 없으시죠? 경추염 뭐 찍어봤는데 경추염자라고 아, MRI도 찍어보시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뭐,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 통속에가 이렇게 쑥 들어가고 찍어보셨죠? 그거 안 했어요. 아, 그걸 안 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아프실 수 있는 게 그 사고가 뒤에서 받쳤다든가 옆에서 받쳤으면 이게 목이 앞뒤로 이렇게 숙여졌다 직겨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그 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든가 인대 부분 같은 거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목 주위에 이 목이나 어깨 쪽으로 이 저린 느낌이나 그런 게 있지 않으셨나요? 저린 느낌은 별로 못 느꼈었어요. 그때 통증이 많이 심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심하지 네. 않았다면은 꼭 그것 때문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보다는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확히 연세가 얼마 되셨죠? 50대 중반이요. 50대 중반이요. 그러면은 목 자체가 그 퇴행성 변화가 오셨거나 아니면 자세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위의 관절낭이나 인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혹시 이게 뭐 머리를 숙이고 일을 하시거나 책을 많이 본다던가 숙이고 일을 많이 아니면 뭐 천장을 보고 뭐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든가 페인트 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천장을 많이 보고 일하시잖아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다든가 이런 건 아니시죠? 컴퓨터를 많이 해요. 컴퓨터를요. 예. 그러면은 그 자세적인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라목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모니터 위치하고 내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위치하고 팔의 위치가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하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그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그 증상하고는 꼭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
컴퓨터 모니터 높이나 뭐 이런 걸 좀 조정을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꾸부정하고 자세가 할 때 모니터를 오래 보시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에 또 게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머리 숙이고 게임을 하시다 보면 그 자세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서 옆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여기 귀 있지 않습니까? 귀. 네네. 귓구멍이 있죠? 네네. 그 귓구멍이 어깨 쪽 위치에 어깨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좋은 자세예요. 아,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깨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머리가 떨어지려니까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목 뒤에 있는 근육을 잡아당겨 갖고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꿈치 팔에다가 머리가 한 5kg 되거든요. 머리 예. 무게가 5kg짜리 아령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알통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 앞에 있는 알통이라는 거 거기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뭐 그렇죠. 먼저 하겠죠, 그죠? 그렇게 어깨 쪽 뒤에 목 있는 부분하고 어깨 쪽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뭐 환자분을 보질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 교통사고 때문이나 모니터를 많이 보시고 키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한테도 그런 증상이 많이 오세요. 혹시 병원 내원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예. 그러시면 일단은 본인이 체크해 볼 때 의자에 보통 앉아갖고 일을 하실 때 모니터를 볼 때 옆에 사람한테 봐달라고 보세요. 이 척추체하고 몸의 중심하고 귀의 그 위치가 어떠니? 머리 중심을 보기가 힘드니까 보통 저는 귓구멍 있잖아요. 귀에 구멍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면은 예, 예. 그 부분을 옆에서 봤을 때 귓구멍하고 어깨의 중심하고 일체하게 있는 자세가 원래 좋은 자세예요. 근데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하신다든가 여기 핸드폰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하는데 핸드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가 안 나옵니다, 보통. 근데 본인이 옆에서 이렇게 보긴 쉽지 않을 텐데 남이 옆에서 봐줘야죠. 옆에서 누가 봐주시면은 예. 네, 자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 것 같고요. 아마 네네. 컴퓨터 오래 보시니까 자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세를 네. 좀 한번 교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 교정해보고 그래도 계속 통증이 오면 한번 네.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중 정형외과 함경중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견관절, 어깨 주위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어깨 통증으로 인한 질환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염좌상 50견이라고 하셨는데 근육 인대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팔이나 발목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어깨에도 근육 인대로 인한 염좌상이 올 수가 있나요? 그렇죠. 어깨가 왜 네. 어깨가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요. 네. 그 상완골 골두라 해가지고 이 팔이 달려 있는 그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싸고 있는 뼈의 조직이 여기 상완골 골두 팔 움직일 수 있는 그 상완골 있는 팔 달려 있는 근육의 그거보다 그 싸고 있는 그 주머니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골프공을 골프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주머니 역할을 하는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뼈 부분이 작고 그게 들어가서 관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큰 거는 왜냐면 어깨 관절은 이게 움직이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360도 때문에 회전이 되죠. 회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좁게 해놓고 어깨 주위를 관절랑하고 근육과 인대로 싸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인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염좌상으로 오는 통증은 어느 부위에? 바로 어깨에 어깨의 오는 어느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여기 맞으면 이게 보통 얘기할 때 회전근개 손상을 입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회전근개 파열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네. MRI 지금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 중요한 근육이 그 4개가 있고 회전근개 4개가 있고요. 그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육도 있고요. 이 등 쪽에서 허리 쪽에서 올라오는 근육도 어깨에 붙어 그 상완골에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어깨를 옛날에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 정도 됐는데 예. 그때는 뭐 어렸을 때 막 싸우다가 예. 이렇게
시골이니까 장작 그렇죠. 같은 걸로 막 때리고 싸우다가 예. 이게 어깨가 막 아프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시골이니까 뭐 제대로 치료도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잊어먹고 예. 지금 있었는데 이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다리 하나를 이렇게 축축축 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축축은 늘어진 게 한 5년 전부터요. 5년 전이요. 예. 그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집안이 뇌경색 집안이라 예. 나도 뇌경색 오는가 보다 그리고 천방을 열심히 먹었어요. 예.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마침 찍어보니까 어머 제 생각은 빗나가서 여기 석회가 꼈대요. 예. 그래서 그때 그 후유증으로 석회가 낄 수도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회가 낀다는 게 이제 석회에 낀 거에 대해서 그 병원에 가면요. 석회가 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석회가 낀 게 지금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요. 그게 증상이 호전이 되고 나서 석회는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몇 년 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1, 2년, 2, 3년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서 뭐 보면은 뭐 석회가 꼈다 해가지고 뭐 어떤 데 보면 이걸 깨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체해 충격파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체해 충격파 받아도 그거 석회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 석회와 건염이라는 게 그게 어떤 어깨가 나쁜 거에 최종적인 결과지 석회와 건염이 있어서 어깨가 전체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을 못 올리신다는 거는 그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에 문제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석회와 건염이 있어도 일정 기간 지나면은 증상이 호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석회와 건염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저거 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석회와 건염은 어깨가 아픈 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경우가 많지. 석회와 건염만이 있다 해가지고 어깨를 못 움직이는 거 얼마 아플 때는 그게 욱신욱신 쑤시고 아플 때는 아파서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가면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 석회와 건염 때문에 모든 게 다 어깨가 팔이 안 올라간다든가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일단 또 가봐야 되겠네. 그렇죠. 병원 한번 정형외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네. 내원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어깨가 석회가 끼는 건 어떤 질환인가요? 병명이? 그 석회와 건염이라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지레짐작으로 그게 석회와 건염을 앓고 나서 염증기가 이제 급성기를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네. 증상이 호전되거든요. 그런데 그 석회가 남아 있다 해가지고 증상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너무 그 과정에서 이게 석회와 건염이 있어, 이게 어깨가 아픈 거다 이렇게 더 보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또 아픈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회복기에 접어들면요. 네. 그게 있어도 통증 없이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